다음으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 사업소장 이인종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평택시 의회와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큰 성과가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상하수 사업소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선 위원장님과 유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 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묵 관리과장입니다. 남궁정호 수도계획과장입니다. 한준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광석 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9쪽 업무 추진 방향과 부서별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로 2026년도 상하수도 사업소는 스마트한 물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태 도시 구현을 목표로 공기업의 경영 경쟁력을 높이고 100만 도시 성장에 대비한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안전한 물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입니다. 관리과는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시민 중심의 수도 행정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예산 회계 시스템과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연계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약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 3회 체납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특별회계 재원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13쪽과 14쪽 요금 납부 시스템 개선과 원격 검침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알림톡 고지와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노후 계량기 교체를 통해 연말까지 원격 검침률을 45%까지 확대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입니다. 수도계획과는 노후시설 개선과 스마트 관망 구축을 통해 더욱 안전한 수도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 수도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관망관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싱크홀 예방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30년까지 북부 지역의 31년 이상 된 노후관 55km 전체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집안 침하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국 최초 국비 지원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는 2030년까지 노후관 226km를 교체를 목표로 25년까지 107km를 교체 완료하였고 올해는 22km를 교체 중입니다. 현재 국제대학교 일원 등 3개소 공사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평택시 유수율은 90.5%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4년 6월부터 추진 중인 유수일 제고 및 스마트 관망관리 용역과 정수장 등 노후 수도시설의 개선 및 위생관리를 통해 수량과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시설과는 미래 수요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9쪽 신규 정수장 건립입니다.
평택시 장기적인 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사업으로 고덕면 동청리 일원에 하루 15만 톤 규모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2031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올해는 실시설계와 재원 확보를 위한 협약 체계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조 국가 전략 사업인 반도체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업용수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고덕 산업단지에 25만 톤의 공업용수 추가 공급하기 위하여 8당 원수를 취소하여 의왕에서 평택까지 총 56km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172억 원은 삼성전자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구간의 전체 공정률은 70% 수준으로 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구간은 K워터에서 공사를 추진하여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도시 확장에 따른 급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비전 1 배수지 등 배수지 7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증설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는 안정적인 하수 처리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수질 환경을 함께 지켜 나가겠습니다. 24쪽 수도 하수 처리 시설 확충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하여 노후 하수 처리 시설을 이전 증설하고 총인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통복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은 미래도시 성장에 대비한 핵심 환경 기초 시설로 25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설치 및 차직관로 설치 공사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으로 신대 14통, 15통의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공원 등이 기반시설을 조성 추진 중이며 현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2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설치 공사 중으로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제2용수 공급 사업은 삼성전자 가스공급업체에 제2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공사 착공하였고 27년 12월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2용수를 적기에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주민 생활 환경과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천 내기, 국리 방축 등 5개 지역의 주요 정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균열 및 파손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집안 침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단계 정비 사업은 하수관로 15km에 대한 교체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에서 4단계 정비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2030년 준공까지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콘크리트 맨홀 정비 사업은 최근 시민 안전 보행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맨홀을 교체하고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5년까지 전체 대상에 대한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28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 및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맨홀 뚜껑 219개소에 대한 교체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241개를 추가 교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물,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선보호구역 개제, 우리 평택 시민 모든 분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그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안성시나 천안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개발해제 구역이 적긴 한데, 어쨌든 저희한테 마지막 남은 상선이라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그 얼마 전에 여러 분들이 시장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규칙은 삭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게 또 뒤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우리 윤중근 국회의원께서 7월 20일 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47년 반세기 동안 규제를 받았다. 이제는 좀 풀어줘야 된다, 해제를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안성시 쪽에서는 뜨겁게 이쪽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번 그 상수원 보호구역 규칙 개정안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평택시도 노력했고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국회의원님들께서 하고 환경단체분이 도와주셔서 강제적인 규칙 개정안은 개정이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저희는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성시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린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신고에 대한 그 폭은 넓어졌기 때문에 신청은 할 수 있는 거고,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 서류가 평택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또 할 거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성시에서도 규칙안 개정이 불가능하면 법률 개정안 쪽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안성시에서 대표적으로 안성시에서는 지금 뭐 천안시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대응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개정된 것에서는 보호구역 해제 집적 신청권이 확보된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 시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저희 이 어떤 그 제한 규제받는 면적을 보면 안성시가 65%, 천안이 33.4%, 평택이 1.6%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분들은 이 수치를 가지고 아마 강력하게 좀 아마 좀 푸시를 할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충분한 좀 대책을 세워서 준비하셔야지 저희 평택시의 마지막 남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좀 잘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한윤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고 건의하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보면 그 상수도 분야에서 보급 3번 보면 보급률이 100%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수도가 100% 지금 평택 시민들한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수도는 보급률 산정을 할 때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수도가 공급이 가능하면은 보급이 가능한 부분은 보급률로 또 전환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민원인께서 급수 신청을 해서 급수가 안 될 때는 그거를 제외를 하는데, 그 공급이 가능하면 그거는 보급이 가능한 부분 보급률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도심 지역 내에서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게 있냐면,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이라 그래서 급수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면적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가 어려워가지고 상수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중간중간에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짚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영세한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 빌라나 뭐 옛날 따지면 맨션 같은데, 그런데 보면 간혹가다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집 앞에, 그러니까 그 빌라 앞에 바로 길 앞에 수도가 들어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상수도를 못 쓰고 지하수를 쓰고 있다. 그리고 지대가 높은 곳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오고 가물 때는 이게 수압이 또 떨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빌라를 지을 당시에 건축업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원인자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서 그 수질 검사를 받으면
중공 검사가 되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는 뭐 받고 싶어도 바로 앞에 상수관이 와 있어도 이걸로 다시 뭐 배관을 깔고 또 그 집으로 인입한다는 자체가 공사가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뭐 불가능에 가까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뭐 지금은 그런 대책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하수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수질 검사로 해서 이런 다주택 같은 경우는 뭐 준공을 낼 수 없는 뭐 제한적인 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혹시? 이게 사실은 저희 평택시만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내용이 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맞습니다. 예전에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그 건축 업체가 돈을 납부하기 싫어서 아마 지하수로 한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부분이 동일한 민원이 그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자 부담금은 전국 똑같지만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문제라 이 부분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일단 해야 공사비를 저희가 절감하거나 어떤 정책으로 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시스템으로 만약에 준공허가 난다 하면 뭐 나중에 지금 당장은 뭐 수압이 나오고 적정 검사를 받았으니까 준공허가를 내줬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주택들을 보면 소규모 주택들인데 어떻게 보면 영세한 그 상황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뭐 좀 안전망을 만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보완책을 세우든가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네, 좋은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법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조그만 부분인데 잠깐. 사실 그런 부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부분이 녹슨관 상수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좀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지금 빌라나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0세대 미만 그 영세한 그런 그 일반 그 공동주택들 그 주택들도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20년 이상 지난 그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녹슨관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용 배관이라든가 그 개인용 배관을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원 사업 자체가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지원율이 95% 이상 좀 다 되거든요.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죠. 그게 말씀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지하수에 대한 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도? 지하수 간, 지하수로 쓰는 간만이라도. 네네네. 네네. 일단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네, 인해서. 그런 부분은 진짜 분명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2페이지 보시면 기산 공간 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인데 저는 뭐 이 지역구기 때문에 지역을 아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공간 기산 2, 3리하고 공간 3, 4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39번 국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이 지금 기산 2, 3리고 공간 3, 4리고 그 너머 쪽 바닷가 쪽으로 해서는 이제 공간 1, 2쪽이고 장수리 쪽인데 지금 이게 기산 2, 3리하고 공간 3, 4리가 그 하수 처리 시설을 쓰는 게 그 현덕에 있는 그 워터랜드 거기를 쓰는 걸 말하는 건가요? 거기인가요? 예, 그쪽으로 연결되는 건 맞습니다. 맞죠. 그쪽으로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이거 어떤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 우경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아산만에 가면 현충탑이 있고 그 앞에 아파트가 하나 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 하수관이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간 3, 4리하고 기산 2, 3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휴게소 지금 그 고속도로 휴게소 생긴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택 관광단지 그 섹터 그 아니잖아요. 맞죠, 거기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쪽은 현대 워터랜드를 쓰고 우경 아파트 쪽은 포승 처리구 쪽을 써야 된다고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쪽 라인들은 그쪽을 써야 된다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현재 관로는 연결이 안 돼 있고요. 네. 예, 향후에 이제 저희가 배수 처리 구역을
그쪽으로 이제 현덕지구 쪽으로 저희가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 기산 2, 3리와 공간 3, 4리 쪽을 어떻게 보면 지금 관광단지 그쪽으로 해서 이제 치우쳐서 좀 먼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반대편 그러니까 39번국도 기존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1, 2 쪽 거기에 우경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현충탑에 대한 그 주차장이 공용 화장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들도 지금 다 정화조를 묻어서 쓰고 있는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이제 뭐 건의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구에서 그쪽도 좀 빨리 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한 몇 킬로 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서둘러서 거기도 빨리 연결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도 그 현덕지구와 맞물려서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윤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동현 의원입니다. 저 12페이지 보시면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최소화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25년도에 39.1%, 26년도에 상반기 때 40.2%에서 이제 40% 안팎으로 여전히 좀 정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회수율이 이제 40%에 그치는 방법은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등 뭐 이런 법적 강제 징수 뭐 실적이나 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뭐 이제 가이드라인이 또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법적 규제를 강화해서 강제적으로 좀 체납액을 이제 더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요. 저희가 1년에 특별 징수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세 차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 그다음 마지막에 하는 그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체납 징수는 이제 수도 요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한 20억 정도 매년 연말에 저희가 따져보면 한 20억 정도가 체납이 되는데 이 체납은 저희가 사실 이제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라 네, 맞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이 원룸이나 그런데 이제 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한테 건물 주인한테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사용한 사람만 이 물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가 매번 저희가 단수 조치도 하고 하면서 일반적인 체납은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많이 걸려 있는 게 이제 쓰다가 뭐 없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체납이 항상 그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해서 하면은 저희 검침원 분들이 스티커도 붙이고 단수한다고 예고문도 붙이고 해가지고 많이 걷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데 비해서 저희가 크게 체납이 많다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 그 정도만 있는 거고 요 체납 징수율 요 40% 39%이 정도는 특별 징수기간 운영했을 때 이게 이제 보통 특별 징수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11개월 이상 되고 이렇게 밀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발생한 거라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95.8% 징수율이 그리고 하수도는 96.0%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단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단수 조치는 잘 안 하는 편에 있습니다. 동료를 계속 한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도 물 단수는 최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뭐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체납액이 계속 이제 징수율은 높지만 쌓이다 보면 이제 피해는 또 다른 이제 올바른 시민들이 또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천리에서는 이제 똑같이 예전에 우리 지금 상하수도 요금처럼 이제 개인한테 직접 따라갔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체납액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물주가 부과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상하수도는 단수 조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지금은 삼천리에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개인 앞으로 체납이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정수장. 그 이제 고덕면 동청리에 신규 정수장 이제 착공일이 27년 6월에서 28년 3월로 이제 더 늦춰졌어요. 이거에 대한 혹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늦어진 사항은 없고요. 금년 2월에 실설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설계 공정은 한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31년 뭐 12월에 이제 준공 예정인 거는 뭐 예정대로 다 잘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31년도에 맞춰놓은 목적이 다 또 있거든요. 31년도에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용수하고 이런 거를 다 맞췄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맞추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까지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2월달에 뭐 질의했던 부분이 또 중복돼서 질의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한데 이 업무 보고 때 항상 이게 아쉬운 점들이 신규로 우리가 업무를 보고하는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월달 업무 보고를 보지 않고는 7월 업무 보고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전 부서에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은 형식적이지가 않는다고 보면 업무 보고를 좀 극대화하고 효율하고 이런 게 또 행정관사 때 이게 많이 좀 시간적으로 좀 전략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업무 보고 때 충분히 보고를 하고 사업 추진 경과 보고를 한다면. 그럼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저는 그게 항상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과연 시민들이 편의성을 요구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업인지가 좀 궁금해하고 수도요금 체납의 주요 원인이 고의 체납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납부 불편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2월달에 보고가 없는 우리 사업 예산이 8,85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게 이전 우리 고지서 출연용 리프트 톨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리프트 톨 구입이라고 일단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고지서 출력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다른 기계 구입인지 산출 근거가 정확히 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톨 구입은 저희가 이제 그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은 되는데 고지서 출력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를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A4 용지로다가 본인들이 고지서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치하는 그거를 저희가 톨 구입비로 8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기존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 기존에는 저희가 이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지서를 팩스로 보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아예 이제 출력을 가능하게끔 저희 시스템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잘못하면 또 우리가 사각의 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고령층이라든지 뭐 스마트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좀 준비하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 기존 저기처럼 저희가 그렇게- 문자로다가 보내드려가지고 가상 계좌도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다 1대1로 통화를 해서 하고 아니면은 그 검침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 검침원 분들을 통해서 보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카드 자동이체 관련해서 확대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거 수수료 부담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에게 좀 전가되는 건가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전에도 했었거든요. 이거를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카드 회사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안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전화 민원인 분들이 하시거나 하실 때 보면 카드로 옛날에 그 자동이체하고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저희도 따져 보니까는 금액이 한 2, 3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편리하게 해가지고서 또 체납도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재추진해서 7월 고지분부터는 가능하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TV 암호화 보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우리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잘 못. DB. 아, 그거 추진해가지고 끝났습니다. 7월에. 아, 그랬어요? 예. 그 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 보안이나 뭐 오류 사고 같은 것들은 뭐 잘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더 요즘에 이게 하도 많이들 이제 해킹 당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더 깊게 해가지고 새로운 게 또 나오면 그쪽으로 또 하고 계속 용역 이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여튼 저희 이 보안망 취약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편성은 이거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업비를 끌어서 지금 우리 850만 원을 책정을 한 건가요? 아, 이거는 그 저희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거기서 다 거기서 예. 거기서 이 항목에서만 우리가 예. 세분에서만 천출 안 했다 얘기죠. 하여튼 요금 납부 시스템 개선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제 이거는 공공성, 또 보안성, 형평성이지만 잘 담보가 돼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갑 때는 볼 자료가 되게 많은데 업무 보고 때는 다 이 페이지들이 찍어서 우리 16페이지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유수일 및 노관 교체 현황 보면 우리 23년도에 유수일이 89.4%, 26년도는 아직 다 안 됐으니까 25년도 걸 한번 보게 되면 90%로 아주 소폭은 상승이 됐어요. 상승이 됐는데 이 연도별 예산 투입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수율 개선 효과가 충분하다고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수율 최고 사업으로다 위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노후관 교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한 200억 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226km 중에서 130km를 올해까지 완료하고요. 30년까지 한 96km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는 한 2,26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유수율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로 탐사라든가 그런 걸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지금 226km 정도 우리가 노관 규모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현재 지금 노관 교체 비율이 한 50% 달성을 한 건가요? 지금 226km 중에서 130km를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예, 예. 근데 향후 남은 게 96km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좀 주민들이 계속해서 네. 우려되는 게 저도 좀 이게 좀 예산 투입을 이런 부분들은 과감해서 이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네. 이게 상수도 그 유수율은 경기도 평균이 한 83에서 85% 정도 되는데 평택시가 그래도 좀 많이 상위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80%에서 뭐 85% 올리는 건 쉬운데 90%에서 이제 91% 올리고 2% 올리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밑에 보시면 노후 상수가 국비 지원 사업도 받은 게 저기 471억을 저희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 북부 지역은 사실은 노후 상수도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유수율은 확실히 확 올라가는데 조금 이 정체 기간이라고 좀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노관 교체 대상 선정 있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저희가 5년마다 관망 기술 진단이라고 해서 관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은 노후관이라고 해서 뭐 30년 지났다고 노후관으로 판정되는 게 아니라 기술 진단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고요. 기술 진단을 하게 되면 교체 대상이 나오고 세척 대상이 나오고 갱생 대상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 환경기후부하고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 노후관으로 결정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250억씩 계속 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2030년, 31년까지 노후관 전체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보고된 사항이라 저희도 이 부분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 30%, 시비 30% 이게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아니, 원래가 따지면 노후관 교체 대상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원래가 유수율이 85%가 넘어가면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닌데 저희는 유수율이 90%가 넘어서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데 저희가 받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목을 노후 상수관 관망정비로 받은 게 아니라 싱크홀 예방 사업으로 좀 변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하는데 아무 뭐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 교체 대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북부 지역은 4, 5년 지나면 전체 완료가 될 겁니다. 국비를 우리가 받다 보면 그 집행률이 좀 저조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환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저희 고민이 없어요. 이거는 기후부하고 저희가 예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남을 것 같으면 다른 분야로 돌리거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민원이 이래 우리가 도로를 굴착하고 날 때 이게 연차별 사업을 계획을 자꾸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뭐 도시가스라든지 뭐 한전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사업이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구간은 매번 반복해서 파내가는 거. 한 번은 상수도, 한 번은 뭐 우리가 뭐 배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좀 철저히 준비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기간하고. 도로굴착 심의를 할 때 그 건설과 쪽에서 전체를 취합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급하게 들어가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뭐 노후관이 터진다거나 무슨 관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면은 같이 공동 굴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좀 고충을 가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일회성이 아니라 단연간 사업을 하니까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유관 기관과 잘 협력해서 최대한 시민들 불편을 좀 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후관 교체 시에 때 좀 불편한 질문인데 재누수 비율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후관 여기서 했는데 근데 거기서 또 누수가 생기는 그런 게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2년 이내에는 뭐 하자로 처리를 해서 완료를 하는데 네. 엄밀히 좀 소소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전에 저희가 수도관 교체를 할 때는 거의 뭐 링 조인트 같은 형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몇 년 한 7년 8년 지나면은 이게 누수되는 일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를 하는 거 보시면 전부 다 용접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용접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누수율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하고 원인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네. 예, 사업 시행자가 책임이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고. 네. 아무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시설과 우리 소장님 얼굴에 가려갖고 잘 안 보여. 농담입니다. 여기. 네, 잘 보시고 우리 지금 이 정수장 건립 방식을 보면 기존 정수장 증설이 아니라 우리 신규 정수장 건립 방식을 좀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좀 어떤 부분이에요? 네. 기존 정수장을 확대를 하려고 또 뭐 검토도 해보긴 해봤는데 주위에 땅이 너무 작고 그 15만 톤 정수장이면 규모 자체가 너무 좀 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지가 그 부분이었고요. 또 원수가 또 팔당에서 오지 않습니까? 팔당에서 오는 종점부가 또 그 부분이라 그 부분을 좀 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제성이나 우리 효율성 검토는 충분히 좀 이루어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사업비 있잖아요. 2,567억 원. 뭐 지원금 삼성에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비가 또 안 들어가진 않잖아요.
12가 얼마 들어가고 있죠? 아, 12는 지금 1,762억인데 이게 사실은 세부적으로 나눠 들어가게 되면은 원인자 부담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지구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부담하는 부분은 지제역 뒤에 컴팩트 시티 부분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로 부담도 해야 되고요. 지구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했지만은 다 원인자 부담금 사업입니다. 다 오이자부터 하긴 뭐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뭐 그분들이 필요한 용서를 공급받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오인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단지 그 항목을 우리 시비로 시 재정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11을 잡은 겁니다. 아무튼 우리 고도면 동청리 이런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분히 그 설명에 나중에 뭐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뭐 설명에 대해 공청회 의견 수렴 충분히 받고 진행을 하시는 네, 거죠? 지금도 의원 수렴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민원이 발생할 때는 시에서 대충 이렇게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소화할 게 아니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공청회 끝나지 말고 설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확실히 받아서 최대한 그 반영을 해주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숙과장님 정말 고생 많죠. 요즘 또 이제 겨울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하수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충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또 하숙가가 또 우기철이라서 상당히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대응해 주신다는 얘기 들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네. 또 올해는 그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잘 넘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장기 사업이죠. 몇 년도까지 이게 장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부분 말씀해요? 우리 24페이지인가? 24페이지. 현대와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설명서 24페이지 아닌가? 안정적인 하수처를 위한 하수처리 시설 확충. 하수깎기 아니에요? 맞는데? 24페이지 지금 3개가 있는데 전부 다 말씀하신 건 28년 2월 달까지입니다. 현대화 사업이요. 당황했습니다. 총기 처리 시설은 내년도 6월이고요. 그 통보 공공 민투 사업 28년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이용 사업도 내년에 완료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잘 들여다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서 뭐 저희들보다 집행보다 잘 하겠지만 가끔 우리가 성과 지표라든지 나중에 행감 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기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 부분은 꼼꼼히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보 현대화는 몇 프로죠? 25%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예, 근데 현행화 돼가지고 현재 28% 3% 올랐습니다. 이용 설계는 100%로 된 거고 우리 그 하다 보면 지연이라는 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연이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계획은 좀 잘 마련하고 있는 거죠. 예, 현재 그 민자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 시점이 늦어질 거라는 예상은 뭐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이게 실은 이런 사업이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또 완공 시점에 맞추지 못할 부분들이 많은 사고라든지 이런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에 대한 시점 같은 거는 정확히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현장을 한 서너 번 계속 갔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 없고 다행히도 그 이제 하천 부분 일부 구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잘 조절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공기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이 좀 준공 이후에 운영 인력 확보라든지 우리 전문성 문제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어차피 이 사업이 완료되면 30년 동안 그 BTO 사업이라 거기서 관리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외주 어차피 이탁을 주더라도 우리 관리 감독 부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느 정도 전문성을 좀 가지신 분들이 따로 팀이 꾸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존에 저희 하수과 하수 관리팀이 따로 있고요. 거기 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감독하고 약품 사용량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진행해가면서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에게 질문을 많이 하니까 뭐 변화라든지 변화의 가자유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미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앞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질문 안 하신 것 중에 1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누수 조기 발견 및 검침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근거리 단말기가 있고 원격 검침 단말기가 있는데 혹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근거리 단말기는 저희가 그 통신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 주변을 지나갈 때 그때 수도량이 계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거리는 통신망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바로 넘어오는 겁니다. 검침을 안 하면 하루에 3번씩 그게 검침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게 지금 원격 검침기라고 해가지고 그 검침원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그게 하루에 3번씩 통신을 통해서 저희 컴퓨터로다가 집계되는 그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그 기존 검침원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것보다 많이 이제 좀 나아질 거고요. 하루에 3번씩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이런 게 발생하면 그날 체크가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기존에 검침하시던 분들이 자리에서 그 직접 통화를 해서 지금 갑자기 사용량이 늘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알려드리고 누수를 조기에 차단할 수도 있고 검침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근거리 단말기하고 원거리 단말기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도 남검침 지역이 많나요? 그 난검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가 그 처음에 계량기를 설치를 할 때 그 수용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계량기를 묻는데 그런 거를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그 지형이 변하거나 하면 그 계량기 박스를 이분들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막 해가지고 그 검침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뚜껑도 안 열리고 거기도 덮어놓고 포장해놓고 이런 식이 돼요. 그건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심 지역은 계량기 위치가 딱 정해지는데 구도심 같은 거는 자꾸 변화하다 보니까 그 위에 물건이 쌓이다 보니까 계량기를 뚜껑을 못 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난검침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지금 난검침이 이렇게 전파를 못 받아들이는 그런 난검침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이 난검침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배관노화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배관은 상관이 없고요. 계량기만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검침이라고 하는 게 계량기 안에다가 이런 그 수신기를 만들어 가지고 쏘는 거라 이제 이게 설치가 되면 계량기 뚜껑을 함을 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되는 건 없는 거고 이게 수신이 안 될 때만 가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그 배관노화는 그 누수를 조기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그 부분과 연결됐다고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예. 네. 그 통신이 하루에 3번씩 넘어오기 때문에 하루에도 그게 저희가 유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하면 조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 누수라는 게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독고하시거나 연세가 좀 많으신 데 같은 경우는 틀어놓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저희가 전화를 해드려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는 원격 검침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명희 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이제 물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애써주신 우리 이인종 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냥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지금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덕 신도시 그리고 이제 브레인시티라던가 이제 화양지구 여러 가지 개발 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물 사용량이 이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수도 이제 공급 능력으로 봤었을 때 그 향후 10년간 이제 예상을 했었을 때 이제 인구 대비 감당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그 배분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평택시가 총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 물량은 환경부에서 정해주는 물량이고요. 저희가 평택시 물량은 지금 현재 41만 4천 톤의 배분량을 받았습니다. 그 배분량은 평택시가 쓸 수 있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41만 4천 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물은 어디서 오냐면 성남에서 오고 성남 수지, 화성 여러 군데 단계별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또 사용하는 물량은 평균 내 보면은 여름철 같은 데 27만에서 28만 톤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물량인 인구 100만에 대비한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만 톤 정수장을 건립하는 목적이 인구 100만을 대비하기 위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게 31년도에 배분이 되고 나면은 2040년까지는 물에 대한 걱정은 일단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2040년 이후는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하시면 2040년 이후는 도시기본 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물 소유량은 약간씩 감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부분은 100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신규로 좀 그 시설을 생산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시가 광역 상수도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됐었던 거예요? 저희가 송탄정수장 15,000톤하고 유천정수장 15,000톤 두 개 합쳐서 3만 톤이었는데 하나는 지금 없어진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자체 정수장은 1.5만 톤밖에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100%에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1%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15만 톤 정수장이 새로 건립이 되면 우리 물에 대한 자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민들 그 자급률이 높아지면은 수도 요금도 사실은 더 싸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오랫동안 그 요금 가격을 유지하다가 이제 인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인상을 했었을 때의 그 좀 차이 갭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추정이 되시죠? 저희가 예산 대비 지금 보시면 그 수도요금이 오른 부분에서 현실화율이 지금 한 90%가 좀 거의 90 조금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오른 부분에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노후관으로 거의 다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오른 요금을 가지고 2030년까지 노후관을 전체 교체하겠다고 지금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 노후관 교체 우선순위는 지금 어떻게 그 순서를 정하시고 계시는 거죠? 노후관 우선순위는 저희가 관망기술 진단을 통해서 그 순위는 기후부를 통해서 순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번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관련돼서도 이제 뭐 아까 유수율 그 누수율 말씀 주신 것도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까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83에서 85%의 지금 위로 상향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치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국 평치는 80%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쪽 지방 같은 데가 뭐 45%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대부분 군 단위 같은 경우는 50% 60% 선을 넘기기가 어렵고요. 그 신도시 개념으로 했을 때 수원이라든가 용인 뭐 이런 그런 도시들이 90%를 좀 넘는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94에서 95%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시가 뭐 그러니까 평균치에 비해서 높은 거는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워낙 관리를 잘 해주셨다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뭐 그래도 항상 뭐 개별 관로 이제 파열 위험까지 뭐 해소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매설 연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누수 파열 이력이라던가 뭐 관상 대치반 여건 등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가지고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좀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러니까 수질 관련된 민원은 지금 평균 뭐 연평균으로 봤었을 때 좀 얼마나 들어오고 계십니까? 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좀 안 나는데요. 지금 누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8년 전 저희가 들어왔을 때 한 1년에 한 1,300건 정도 1년에 누수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700건 정도로 한 45% 이상 줄어든 상태이고요. 수질에 대한 민원도 사실 그만큼 맞춰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좀 판단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택시가 좀 제일 많이 설치한 사업이 뭐냐면 자동 드레인 사업이라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에다가 자동 드레인을 설치했습니다. 자동 드레인이 뭐냐면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이 실시간으로 지나가면서 적합하지 않은 물이라 생각하면은 자동으로 차단을 하고 자동으로 나쁜 물은 버리고 깨끗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택시가 103개 정도 단지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수질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요금 납부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이관 의원님께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본의원은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알림톡 고지라던가 이런 핀테크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그 요금 납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다 먼저 그 추진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 늦은 이유가 있나요? 그 늦어 그게 처음에 그 카드로 했던 거는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하면서 문자 고지하거나 이런 것도 크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상수 요금 자체에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상수 요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보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크게 뭐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처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지금은 조금 상수 요금도 많이 이제 현실화돼 가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 다 추진해서 더 편하게 이제 그리고 그 체납 좀 덜 발생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도 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뭐 이제 워낙 그 이제 그러니까 결제 방식이 이제 간소화되고 이제 바로바로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항상 옛날 방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지서 오면은 이제 그걸 갖고 뭐 은행을 가서 이제 납부를 한다던가 이런 시간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효율성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요즘 같은 그 시대에서는 바로 그 고지서를 받자마자 이제 연결시켜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방식이 그동안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 요구 사항도 있었을 테고 불편함도 가지고 있었을 텐 건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게 그 완전히 그 사업이 그 알림톡
고지나 이제 그런 핀테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투웨이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당연히 그런 기존의 방식으로 이제 납부를 하는 측면과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젊은 세대라던가 이런 거 익숙해진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훨씬 더 간편하게 이제 그 납부를 하니까 그런 이제 회수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도입이 아까 늦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 한편으로는 이제서라도 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속하게 납부 네, 그렇게 해줄 수 하겠습니다. 있는 방안을. 그 통북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공정률이 28%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현재 그 민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요. 그 현장 보면은 지하 2층 중에 이제 2층은 끝났고 1층 지금 그 구조물 설치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 2028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까지 특이한 상황 없이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공기 맞춰서 잘 하실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간에 그런 뭐 이런 하자라던가 이런 게 발생 없이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련돼서 본의원도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참 여러모로 좀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이제 이런 그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법 개정안 이제 발의를 했었을 때 사실 좀 그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제 그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이제 그런 조항 강제 이행 조항을 이제 그 삭제하는 그런 또 나름의 이제 결과를 또 만들어내셨습니다. 참 저도 그거를 좀 보긴 했는데 사실 독소 조항이다 보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들었지만 다행히 그 잘 처리가 돼서 일단은 한시름은 났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가 더 이제 그 가야 할 길이 더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전 부서 직원분들께서도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뭐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단일 대우를 좀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장님도 거기 환경부 다녀오셨고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역구 이제 의원님들도 당연히 이제 똑같은 입장으로서 이제 결을 같이 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상수원 보호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여기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 예산에서도 사업이 들어왔던 부분들 이제 전체적인 거를 하반기에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잘 진행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저도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22페이지 보면 저희 수도 시설과 안정적 용수 공급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상하반기 그 기존의 업무 계획과 지금 이번에 업무 보고해 준 거에 보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이 세워주셨는데 좀 뭐 준공 예정일이나 또는 뭐 공기가 변동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왜 변동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시설과장님 답변해 네, 주십시오. 그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기존 협약 체결하면서 그 원인자가 이제 부담금 납부가 좀 늦어지는 사업 진척에 따라서 부담금 납부가 좀 늦어져서 준공을 좀 늦추게 되었습니다. 뭐 공기가 변동된 건 그러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체 사업 전체가 다 원인자 부담금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면 원인자 부담금 납부도 지연이 되고 납부 그 사업에 따라서 맞춰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서에 제외된 데가 있죠. 예, 세 군데 정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팽성 2배수지, 가제지구, 청북 2배수지. 예, 요거 추가 증설 사업의 경우 당초 이 계획대로 준공이 완료돼서 정상 가동 중인 것인지 예, 아니면 별도의 지연 사유가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그 세 건 다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그냥 완료가 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충분히 질의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 사업소관 예, 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에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6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